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2014년 새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오늘 하루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이 참 긴 것 같으면서도 정말 빨리 지나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올해는 여러분께 어떤 해였나요? 각자 모두 의미 있는 한 해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경제돋보기는요, 2014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결산의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2014년 돌아보면서요, 한 해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12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어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2014년 세계 경제를 뒤흔든 글로벌 키워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요, 이 세계 전반적으로 아주 다사다난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걱정과 정치적, 사회적 경랑 속에 1년을 보냈는데요. 열심히 달려온 2014년, 국제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준 큰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출구 전략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요, 지난 10월 양적 완화를 중단했는데요. 이 양적 완화는 자산을 매입해서 장기 금리 인하를 유도한 핵심 부양책 중의 하나입니다. 양적 완화 중단은요, 이 내년으로 예정된 기준금리 인상, 즉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출구 전략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 미국의 경제정책, 내년을 특히 더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는요, 엔화 약세로 인한 엔저 공세를 전면에 내세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일본은행은요, 이 지난해 4월 2년 안에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하며 양적 완화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그 규모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본 경제가 지난 3분기 2008년 이후 네 번째 침체에 돌입한 겁니다. 아베 총리는요, 지난 14일 조기 총선 압승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지만요, 엔저 공세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디플레이션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 D의 공포는요, 이 디플레이션의 역풍을 말하는데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이 일본 장기 불황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전 세계가 미약한 인플레이션으로 고전하며 이 디플레이션 공포에 직면을 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주요 90개국 가운데 4분의 1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1%가 채 안 되고요. 이 중에 절반은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의 주 원인인 이 디플레이션, 내년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유가입니다. 올해에는요, 이 미국의 셰일 개발 붐에 따른 산유량 급증과 이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맞물려서요, 국제 유가가 아주 곤두박질 쳤었는데요.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11월 총회에서 산유량을 동결하며 미국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 하락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수급 변화, 그리고 오펙과 미국의 힘 대결 속에 지난 6월 배럴당 $100를 훌쩍 웃돌았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요, 최근 $60 밑으로 추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 원유와 셰일 에너지 전쟁은 2015년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알리바바입니다. 올해 이루어진 이 중국 최대의 전서상 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입성은요, 이 업계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들의 가공할 만한 경쟁력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알리바바는 지난 9월 역대 최대인 $250억 규모의 IPO를 통해 뉴욕 증권거래소에 진출했습니다. 상장 이후 알리바바 주가는 50%가 넘게 올랐는데요. 알리바바는 이 중국판 사이버 원데이인 11월 11일 광군제, 일명 싱글데이 하루 만에 우리 돈 10조 원이 훌쩍 넘는 571억 1218만 위안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의 알리바바의 약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의 이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장악한 분리 세력을 지역했는데요. 이 서방은 이에 즉각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경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서방의 제재에 이 국제 유가 급락이 맞물리면서요. 러시아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궁지에 몰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에볼라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이 사상 최악의 에볼라 바이러스로 올 한 해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는데요. 각국의 보건과 방역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에볼라 감염자 수는 17,000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6,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지만요. 꽤 오랫동안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덟 번째 키워드는 바로 후강통입니다. 중국은 11월 17일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 거래 제도인 후강통을 시행하면서요. 이 2조 달러, 한화로 약 2,200조 원에 이르는 본토 증시를 전격 개방했습니다. 중국인이 본토 이외의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상하이 증시에는 후강통으로 하루 21억 달러, 총 490억 달러가 유입될 수 있고요. 본토 투자자들은 홍콩 증시에서 하루 17억 달러, 총 408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짧아 보이는 한 해지만요.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2014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준 이슈들이 많았던 만큼 내년 한 해에도요. 어떤 이슈들이 또 우리의 주목을 끌지 좀 더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이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서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해서요. 그 다음 연도 2월에 원천징수당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다시 세금을 추가로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요,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 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요,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요,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요.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방법은요, 먼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요. 각종 소득공제에는 이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그리고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그리고 연금 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구하고요. 여기에 다시 세액 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고요.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요, 좀 더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시기는요, 우선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실시합니다. 이때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죠.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요, 이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근로자입니다.
보통 1급으로 돈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고요. 대학원생이나 연구원, 원고료나 인세, 경품 소득 등으로 보수를 받는 사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돈을 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이는 프리랜서 사업가는요, 연말 정산이 불가능한데요. 그 대신 프리랜서들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3.3% 떼인 대부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연말 정산은요, 보통 직장인에게는 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릴 만큼 환급받는 세금이 쏠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요, 이 세법이 바뀌면서 오히려 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보험료 등이 소득공제에서 이 세액공제로 변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요, 소득 전체에 과세한 다음에 일부를 차감해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때문에요,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난해보다 9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이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 부담이 커진다고 합니다. 연봉이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에는요, 초과세율이 35에서 38%로 3%포인트 더 높아지게 되고요. 이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0만 원 소득 공제 중에 이 다자녀 추가 공제가 있었지만요, 이번에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 원 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가 받을 수 있던 부녀자 소득공제 50만 원은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저축과 주택청약,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요, 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매년 직장인들의 쏠쏠한 용돈이 되던 이 연말정산, 달라진 세법 때문에요, 직장인들은 13월에 월급은 고사하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우려가 큽니다.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2014년 대중문화에 대해 연말 결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201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나 사회적으로 슬프고 불안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요, 대중문화는 오히려 밝고 희망찬 내용의 콘텐츠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또한 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극장과 TV를 넘어 모바일과 IPTV 등으로 진화를 하면서 대중문화의 이슈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영화와 방송, 가요의 이슈를 돌아보면서요, 2014년을 휩쓴 대중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영화계는요, 크게 상반기 겨울왕국, 하반기 명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개봉한 겨울왕국은요,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 박스오피스 10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같은 흥행에는 OST인 레디꼬의 인기가 한몫했다고 합니다.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입소문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아이들을 넘어 어른들까지 겨울왕국 보기에 동참하면서 이 외국 영화 흥행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7월에는요, 이 군도와 명량, 해적과 해무로 이루어진 한국 영화 4파전이 벌어졌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명량이 1,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명량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작품인데요. 극중 대사인 소인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는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패러디를 낳으며 명량 신드롬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두 영화는요, 올해뿐 아니라 이 한국의 영화계 역사에 큰 한 획을 그은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방송에서는요, 종편과 페이 케이블 등 비지상파 채널이 지상파 3사의 시청률을 위협한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JTBC와 TVN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JTBC는 썰전과 마녀사냥, 님과 함께, 비정상회담 등 다양한 시각의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였고요. 드라마에서는 이 연상연하 커플의 밀회와 윤하의 거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TVN에서는요, 이 나영석 PD의 예능 시리즈인 꽃보다 시리즈와 삼시세끼가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요, 먹거리와 여행 등 대중문화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TVN의 하반기 드라마 미생은요, 드라마의 필수 조건이었던 러브라인을 과감하게 빼고 직장인들의 애환을 집중 조명하며 시청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드라마 종영 시기의 즈음에서는요, 이 직장인들뿐 아니라 전 국민 사이에서 미생 열풍이 불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상파 3사의 파워는요, 아직도 막강합니다. 올해 전체 시청률 1위는요, KBS 2드라마 왕관의 식구들이 42.2%를 기록했고요. 현재 방영 중인 KBS 2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가 38.7%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청률 25.4%로 4위를 차지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요, 이 국내를 넘어서 중국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주연 배우인 전지현과 김수현이 대륙의 핫스타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또 지상파 예능은요, 이 추사랑에 이어서 삼둥이가 등장한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일요일 예능을 주름잡았는데요. 지상파와 비지상파 모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또 2014년의 가요계에서는요, 올해 썸과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컴백 열풍이 일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정기고와 시스타 소유가 함께 부른 곡 썸이 공개되면서요, 내꺼인 듯 내꺼 아닌, 연인인 듯 연인 아닌 남녀의 오묘한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현대 젊은 남녀의 연애 상황을 그대로 담아낸 키워드라서 더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후 남녀의 썸타는 심리를 담은 곡 싱숭생숭과 틈, 썸남 썸녀, 한여름밤의 꿀 등의 노래가 발표됐습니다. 또한 이 썸의 소유와 정기고의 인기에 남녀 혼성 콜라보레이션의 앨범들 역시 눈에 띄게 증가를 했는데요. 산이와 레이나, 선시경과 권진아, 다이나믹 듀오와 박정현 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이유와 김창완이 같이 부른 너의 의미가 콜라보레이션으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더불어 올해 가요 프로그램과 각종 음악 시상식에서도요,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주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죠. 가요계에는요, 또 오랜 공백을 깨고 나타난 반가운 얼굴들도 많았습니다. 이선희와 서태지, 김동률 등이 새 앨범을 발표했고요. 또 G.O.D와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버즈는 재결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90년대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서태지는요, 이제 이 신비주의를 벗고 예능 프로에 출연하는 등 팬들과 열린 소통을 하며 가요계에 또다시 이슈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2014년 올해 대중문화 흐름을 정리해보면요, 진정성과 도전성이 빛을 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풍요롭게 만들어준 우리의 대중문화, 이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날 것인지 앞으로의 모습을 더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알리바바와 관련한 국내 주식이기도 하죠.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이 아이마켓 코리아는요,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자재 유통, 헬스케어 통합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과 함께 이 신규 고객사 비중 확대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의약품 도매 유통시장은요, 상위 업체의 M&A 및 사업 확장과 영세한 업체들의 잦은 폐업으로 대형화 흐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2014년 안현케어를 인수한 아이마켓 코리아는 현재 중소형 MRO 업체 큐브리지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유통산업의 통합은요, 이 프리미엄 확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유통업체들의 성장 스토리와 주가 프리미엄 상승은 그동안 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 아이마켓 코리아 또한 이 산업차지 유통 및 헬스케어 통합에 따른 고성장과 함께 같이 상승기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 주가는요, 이 시장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모든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4분기 성수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9.3%, 56.4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요. 신규 고객사 확대 및 추가적인 M&A 등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아이마켓 코리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기 좋은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한 해 정리한다고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한 해 기쁜 일도 많았겠지만 힘든 일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하지 하고 원망스러운 적도 있으실 텐데요. 쉽지 않은 이 한 해를 보내오신 여러분께 오늘은 위로의 시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목 정도는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시인데요. 바로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인데도 참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힘들었나 싶은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유는요, 또 힘든 일이 다 지나간 후에라 나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에게 올해 2014년은 어떤 해였나요? 아직 올 한 해 뜻한 것들을 성취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망하고 납당하기보다는 언젠가는 기쁨의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순간순간 지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충실하게 지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이 삶이 또 나를 속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하더라도요, 분명 지나고 보면 이 고뇌하던 이 시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달은 날이 올 겁니다. 뒤늦게 후회하시지 않도록요, 매일 충실하게 오늘을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정말로 이 201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기쁜 일도 좋은 일도 많으셨겠지만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기쁜 일만 기억하시고 가셔가는 게 좋겠습니다. 2014년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시길 바라면서요. 하루 마무리 그리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면서 저는 새해가 시작되는 내일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2015년에도 경제돋보기는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2014년 올 한 해 경제돋보기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